자,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쿼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쿼리란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필요한 필드만 가져와 새롭게 재작성한 테이블을 쿼리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 학생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쌤이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가 뭔지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A 테이블이 있어요. 자, 잠시 이걸 좀 숨겨 보겠습니다. 얘는 잠시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A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봉 선생, 네, 야, 이거 영어는 점수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이 4명이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한 1000명, 2000명, 3000명이다. 그러면 입력할 때도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영어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겠죠. 근데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우기도 뭐 하고, 놔두기도 뭐 하고, 자, 이러한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쿼리를 쓰는 거예요. 자, 쿼리가 뭐라고 했죠? 테이블. 지금은 테이블밖에 없지만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필요한 필드 뭐예요? 이거 두 개죠. 이거만 가져와. 자, 그럼 이걸 가져옵니다. 일로 가져와 새롭게 제작성한, 자, 필드를 가져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필드의 값까지 함께 뽑혀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작성된 테이블은 테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쿼리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쿼리에서도 데이터를 뽑아와서 새롭게 작성한 테이블, 이런 것도 쿼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쿼리는 테이블이나 쿼리 등에서 원하는 필드만 가져와 새롭게 작성한 테이블을 뭐라 한다? 쿼리라고 부른다. 잘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체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테이블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여기서 A 테이블에서는 내가 국어가 필요하고 B 테이블에서는 내가 수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도 쿼리를 두 개 이상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테이블 가지고 할 때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쿼리를 만들 때 반드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뭐예요? 이름이죠. 자, 그러면 이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름하고 국어를 가져왔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수학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레코드가 첫 번째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관계를 맺은 필드를 가져가서 찾아서 그에 따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뚜비를 가서 찾아서 그에 따르는 값을 가져오고, 나나를 가져오고, 뽀를 가져오고, 이렇게요. 그래서 관계는 쿼리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니까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만 하지 말고 쿼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메뉴에 가면 쿼리 그룹에 쿼리 디자인 가지고 무조건 만들어요. 이걸 누르면 어떤 걸 가지고 쿼리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잠시 닫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봉대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객 테이블을 열고 과장님한테 제출하기 전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봉대리, 네? 야, 이거 다 필요 없고 있잖아. 이름하고 핸드폰하고 주소만 필요한데? 자, 그러면 자, 지금 필요한 필드가 얘랑 얘로 이제 나왔죠. 자, 그럼 쿼리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이걸 닫고
만들기 메뉴에 가서 쿼리 디자인에 가서 고객에서 빼오는 거죠. 고객을 추가하고 이름하고 끌어내리면 돼요. 이렇게 핸드폰 주소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쿼리의 디자인북이고요. 데이터 시트북으로 가보면 표가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은 뭐라 부른다? 쿼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쿼리의 종류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만든 이 쿼리는 가장 기본 쿼리인 선택 쿼리에 속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이거 쿼리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 주고 싶으면 파일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과장님이 시켰으니까 과장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없었던 과장 거라는 이름의 쿼리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쿼리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엔 부장님이 저한테 2개 이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을 부장님이 쿼리를 작성해 오라고 했어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이번에는 고객하고 대여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금액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2개 이상을 가지고 이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2개 이상을 가지고 쿼리를 작성했습니다. 2개 이상 가지고 만들어도 별거 없죠.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부장님이 시켰다. 그럼 이제 저장을 부장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이 시켰을 땐 이걸 주고 부장님한테는 이걸 주고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단일과 2개 이상을 가지고 쿼리를 작성해 봤는데 여기까지 우리 학생분들 할만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부장님한테 가져갔어요. 부장님, 저기 작성해 오라고 한 거 해왔습니다. 보시죠. 야, 봉대리, 네, 이 금액이 있잖아. 네, 이 금액이 작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원씩 우리가 인상하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와. 이 금액에다가 100원을 더해가지고 실제로 쓰는 금액. 그러니까 우리 필드 이름은 실금액으로 해서 필드 하나 만들어 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받은 미션은 없는 필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기존 필드에다가 연산을 하여 새로운 필드를 생성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산 필드라고 합니다. 쿼리에만 있는 쿼리 계산 필드입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일단 디자인 보기로 가서 만들 위치 첫 줄에 첫 행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 이게 잘 안되네요. 우클릭 작성을 누른다. 그 다음 식 작성기에 아래와 같이 식을 작성. 자, 예시는 필드명 띄고 콜론 띄고 식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잘 메모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만들 위치 여기죠. 우클릭 작성. 자, 여기다가 만들 필드의 이름, 필드 이름을 우리가 자, 여기다 쓰면 선생님이 좀 글씨가 작으니까 여기다 대신 쓸게요. 필드명은 실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실금액 띄고 콜론 띄고 값은 식은 자, 금액 필드에 100원을 더한다고 했죠. 자,
식이니까 식에서 필드명 쓸 땐 대괄호를 써야 되죠. 금액 필드 더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계산 필드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확인. 자, 그럼 엔터. 없었던 필드를 생성할 수 있겠다. 네. 그럼 이제 100원씩 더 더해졌죠. 그리고 이것도 이대로 가져가면 혼납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 금액으로 이름을 바꿔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이 계산 필드 공식을 이용하면 없는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기존 필드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요, 이게 지금 금액 필드를 다이렉트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여기서 우클릭 작성을 한 다음 그냥 금액 필드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넣는 게 아니라 필드명 기존 금액 띄고 콜론 띄고 값은 금액, 그냥 금액 필드 이렇게 하면 그냥 금액 필드 값이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계산 필드 공식을 이용해서 필드의 이름을 바꾼다는 개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잘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없는 필드를 생성하는 방법까지 습득해 보았습니다. 자, 부장님, 아까 부탁하신 대로 저거 실금액 구해왔고요. 100원씩. 그리고 기존의 금액을 기존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야, 봉대리. 네? 아니, 있잖아. 홍명보가 빌려간 거는 그냥 묶어. 따로 하지 말고 묶어버려. 그냥 같은 이름끼리 묶여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룹 계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룹 계산을 하게 되면 이름과 전화번호로 묶인다는 거죠. 그룹 계산하면 이거 둘로 묶여요. 같은 중복되는 것들이니까 이게. 단 이제 이것들은 이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룹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 디자인 보기로 간 다음에 여기는 요약 버튼, 쿼리에서 이 요약 버튼이 그룹 계산 메뉴입니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될 거예요. 단 이 둘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얘들은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은 것끼리 묶여요. 여기는 홍명보로 묶일 것이고 여기는 홍명보의 전화번호끼리 묶일 것이고, 그래서 이쪽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 값이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부장님, 아까 그 묶으라고 하셨는데, 그 기존 금액하고 실금액은, 이것들은 어떻게, 뭐, 합칠까요? 아니면 평균을 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거 합쳐. 그랬어요. 그래, 그럼 이제 합계를 구하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같은 이름끼리 묶여서 연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룹 계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이해하시겠죠? 야, 이거 있잖아. 네, 부장님. 이거 그 사람들이 비디오를 빌려간 건수도 세. 건수. 개수를 구하는 소리예요. 개수는 어떤 열로 구하든 상관이 없죠. 그럼 첫 번째 그냥 끌어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개수로 바꿔줘요. 이제 건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필드명을 그냥 다이렉트로 집어넣고 개수를 구하니까 그 필드명의 개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도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그쵸? 뭐 건수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바꾸려면 우클릭 작성 한 다음 여기다가 건수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했던 쿼리가 선택 쿼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 쿼리에 속하는 쿼리를 배워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은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닫겠습니다. 저장은 할 필요 없겠네요.
자, 이번엔 매개의 변수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매개 변수 예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만들기에 제가 쿼리 디자인을 가서 비디오 테이블을 추가하고 비디오 번호랑 영화 제목, 주연, 감독, 가격, 공급처 이렇게만 가지고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비디오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만 갖고 와 새롭게 작성한 단순 쿼리죠. 그쵸? 근데 이제 과장님이 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저장을 해야겠죠. 과장 거. 과장님, 아까 부탁하신 대로 이걸 가져왔는데 어때요? 아, 고마워. 저 그러면 저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과장님이 다시 부릅니다. 야, 봉대리, 네? 잠깐 와봐. 왜 그러시죠? 야, 이거 있잖아. 네. 야,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저기 임권택이 감독인 것만 보고 싶은데 그랬어요. 자, 그럼 조건이 걸린 상태예요. 그럼 디자인북으로 가서 어디 첫 번째 행은 그 필드의 이름, 두 번째 행은 그 필드가 소속된 테이블의 이름, 세 번째가 정렬입니다. 만약에 공급처를 기준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높은 가격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표시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날짜를 갖고 왔어요. 그럼 날짜가 보이죠? 근데 날짜는 사용을 잠깐만요. 내림차순 했어요. 그럼 여기 정렬을 하려면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짜는 표시를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날짜를 정렬로만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끌어와서 정렬을 한 다음 여기다 체크를 풀면 사용은 하는데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표시의 내용을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딱 걸린 거죠. 우리 그럼 과장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감독에서 임권택만 보고 싶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주는 거예요. 우리 조건의 3요소 뭐죠?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죠. 자, 대상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쓴다는 것 자체는 이미 감독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면 자동으로 감독 필드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도 생략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임권택과 같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같다라는 기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결국 제시값인 임권택만 쓰면 되는 거죠. 쌍따 임권택 이렇게요. 원래 정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겠죠. 정식으로 쓰면은 감독 필드에서 같은 걸 찾아라 뭐랑 임권택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생략하면 자동으로 선택한 필드, 생략하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자, 과장님 됐죠? 그래 나 갈게요 하고 이제 갑니다. 제가 야야야 봉대리 잠깐 와봐. 네? 야, 강재규가 보고 싶어. 강재규. 네. 자, 그럼 강재규로 고치면 되겠죠. 자, 과장님 됐죠? 야야야 이번엔 누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막 수시로 바뀌어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사용자에게 임의의 제시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지금 딱 알맞는 쿼리가 매개변수 쿼리예요. 뭔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변심으로 인해 자꾸 제시값이 바뀌는 경우. 과장님, 제가 좀 조치를 하나 취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대괄호를 쓰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이거 과장님 이거 데이터 시트 보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해보세요. 이거 뭔데? 여기다가 그 보고 싶은 감독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내가 그럼 여기다 임권택 쓰면 돼? 확인? 네. 이렇게 사용자에게 그때 받아 쓰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강재규가 보고 싶으면 어떡해?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디자인 보기로 간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뭐라고? 강제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수시로 변화할 때 쓰는 게 바로 매개 변수 쿼리입니다. 어떻게 매개 변수 쿼리에 대해서 잘 이해되셨나요? 네, 잘 이해되셨다고요? 똑똑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쓸 때 지금 빈 대괄호를 썼죠.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에 아무런 대화 메시지가 뜨지 않는 건데요. 여기에 대화 메시지를 넣으려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대괄호 안에다가 감독 이름 쓰라고 이렇게 딱 글자를 써놓으면 이게 대화 메시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매개 변수에서 대화 메시지를 넣는 방법도 잘 아시겠나요? 네, 쉽죠? 자, 이번에는 감독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연에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뭐 김하늘, 이렇게 김하늘이 출연한 영화, 장동건 이렇게 하면 장동건이 출연한 영화. 근데 이제 지금 제시값이 김하늘도 아니고 장동건도 아니고 변하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연에다가 매개 변수를 걸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김하늘을 쓰면 김하늘이 출연한 영화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디자인부로 와서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갈 때 장동건을 쓰면 안 나오네요. 그쵸? 왜 안 나오냐. 자, 매개 변수를 좀 지워볼게요. 전체 데이터를 좀 보면 왜 김하늘은 나오는데 왜 장동건은 안 나올까요? 어디 있냐 장동건. 이유는 김하늘은 딱 한 개 그 필드의 전체 값이 김하늘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장동건은 그 전체 값이 장동건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다가 대괄호를 쓴다는 거는 자, 앞에 대상은 생략됐죠. 그러면 뭐예요? 필드, 선택한 필드가 주연이니까 주연 필드가 되는 거고요. 기호는 같다죠. 대상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지금 이 값과 같은 걸 찾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장동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장동건과 같다가 아니라 매개 변수와 같다가 아니라 매개 변수를 포함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like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같다가 아니라 포함해야 돼. 매개 변수를. 그리고 like를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쌍따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액세스 앞에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럼 이게 여기서 이게 주연에서 포함한 걸 찾아라. 뭐를 어떤 걸로 시작한 상관하지 않겠다. 매개 변수가 중간에 포함돼야 된다. 끝날 땐 매개 변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상관없는데 오긴 온다. 즉 다시 말하면 매개 변수가 포함된 걸 찾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대상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매개 변수가 안 뜨죠. 안 뜨는 이유가 얘를 매개 변수로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쌍따 안에 있어서. 이거 정말 단순히 문자 가로로 대가로로 이해를 한 거죠. 이 쌍따 안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얘를 매개 변수로 인식을 시키려면 쌍따 밖으로 빼내야 돼요. 이렇게 빼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앰퍼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지만 엔드 기호를 통해 앰퍼 기호를 통해 하나의 식으로 연결돼서 사용되는 거죠. 요 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선 시간의 내용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개 변수 뜨죠. 장동건이 출연한 영화가 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화에다가 뭐 배우 이름 입력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메시지가 뜨겠죠. 요렇게요. 그럼 장동건 잘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매개 변수 쿼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오늘 두 개의 선택 쿼리랑 매개 변수 쿼리를 배워보았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잘 이해되셨나요? 다음의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계속 쿼리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